안녕하세요. 명신보감의 이명신입니다. 오지라퍼는 주제넘게 다른 사람 일에 참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결과 협력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좋은 시민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오지라퍼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오지라퍼는 전 세계 부자 1위의 지갑을 열어 300만 달러 통큰 기부를 하도록 설득한 주인공입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가 항상 저층에만 살다가 고층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고층의 좋은 점이 전망이 좋고 햇빛 잘 들어오고 그리고 모기 같은 벌레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벌레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누가 고층에 모기가 없다고 했나요? 11월에 모기가 있더라고요. 밤에 모기의 앵앵거리는 소리 때문에 잠을 설쳐서 모기장을 검색해 봤어요. 그런데 캐서린 모기장이라는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회사 이름인가 사장님 이름인가 아닌 브랜드 이름인가 호기심이 발동해서 찾다 보니 모기장 이름에 얽힌 아름다운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자 빌 앤 멜린 게이츠 재단 회장이며 전 세계 부자 1위 누구죠? 바로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는 어느 날 편지 한 장을 받습니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빌 게이츠 선생님, 모기장이 없어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말라리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이 필요하지만 돈은 당신이 있는 곳에 있다고 해요. 거기 굉장히 많죠. 2007년 11월 5일 빌 게이츠 재단은 300만 달러를 나싱본 네츠에 후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싱본 네츠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모기장을 보내는 유엔 재단의 캠페인입니다. 다소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이 편지를 읽고 빌 게이츠가 선뜻 통큰 기부를 한 것입니다. 당시 빌 게이츠는 편지를 읽고 돈을 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편지 잘 쓴 것 같아요. 빌 게이츠의 마음을 움직인 이 편지를 쓴 주인공 과연 누구일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당시 7살짜리 소녀 캐서린 코멀입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한 가정에서 태어난 캐서린은 5살 된 해에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다가 비참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이틀 전 말라리아로 세상을 떠난 14개월 된 여자아기의 무덤을 만들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PBS 방송국의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평균 30초에 한 명씩 말라리아로 죽어간다고 합니다. 방송을 보던 캐서린은 1, 2, 3, 4, 5, 6, 7, 8, 9, 10, 30까지 수를 세더니 갑자기 외쳤습니다. 엄마, 아프리카 아이 한 명이 죽었어요. 우리가 뭐라도 해야 해요. 말라리아가 모기를 통해 전염된다는 얘기를 들은 캐서린은 왜 모기장을 쓰지 않는지 궁금했고 엄마는 모기장이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엄마는 캐서린을 데리고 시장에 가서 10달러로 큰 모기장을 샀고 나싱본 네츠에 직접 모기장을 붙였습니다. 캐서린의 오지랖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후 캐서린은 오래된 책, 장난감, 옷과 같은 물건을 벼룩시장에 팔아 모기장을 기부하자고 제안했고 교회에서 아프리카 아이들의 현실을 친구들에게 알리는 연극을 했습니다. 캐서린은 이 연극으로 2,000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아이고 기특하네요. 쓰담쓰담. 이렇게 두 번의 크리스마스 동안 각각 8,000달러를 모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캐서린의 이웃들이 모기장을 사는데 동참했을 뿐 아니라 캐서린을 도와 감사카드를 만드는 등 캐서린의 행동대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100장의 감사카드를 만들어 포브스에서 100대 부자로 뽑힌 유명 인사들에게 한 장씩 보냈습니다. 저도 이런 거 뽑혀가지고 카드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 편지를 빌 게이츠가 받게 된 것입니다. 이후 2008년 빌 게이츠 재단에서는 아이가 아이를 구하다라는 공익 다큐멘터리를 찍었습니다. 캐서린도 아프리카에 가서 현지 아이들이 모기장의 연필로 캐서린이라 써놓은 것을 보았죠. 아이들은 이 모기장을 캐서린 모기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랑의 모기장은 매일 밤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소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캐서린은 어느덧 어엿한 숙녀로 너무 예쁘게 자라서 나싱본 네츠의 홍보대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무척 기대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 읽어보셨나요? 이기적 유전자인데요. 리차드 도킨스는 그의 책 이기적 유전자에서 개개인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관대하게 이타적으로 협력하는 사회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생물학적 본성으로부터 기대할 것이 거의 없다고 얘기합니다. 성공한 유전자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비정한 이기주의며 한정된 이타주의를 보이는 것조차 결국 개체의 이익을 위한 이기주의적 행동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여전히 많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의 생명을 구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공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비정한 이기주의, 이기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행동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간 안에 선함과 관대함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선함과 관대함, 그리고 상호 간 신뢰에 기반 협력을 통해서 인간, 호모사피엔스는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번영했고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이 더욱 책임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처드 도킨스조차 인간이 이기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관대함, 이타주의, 협력, 공공성을 가르쳐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타인에 대한 작은 관심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지랖 한번 어떠세요? 오늘의 오지랖 팁을 드립니다. 유튜브나 TV 보면 비영리 단체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국경 없는 이사회, 엠네스티, 그린피스, 굿네이버스 등등. 그냥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오늘은 끝까지 한번 보시고 마음이 끌리는 이슈나 대상에 적은 금액이라도 한번 후원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오지랖이 세상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